저기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긴 합니다. 뭐, 문제를 일으키시지만 않는다면 계셔도 되긴 해요. 어쨌든 뭐 집중을 할 수는 없으니까 조용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뭐 하셔도 되긴 합니다. 여튼 뭐 오늘 이 강의는 C 강의, 그러니까 대학 들어와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C 언어를 강의하기 위한 방송이고요. 뭐 계속할 생각은 없고 비대면 수업으로 일단 2주간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찾은 방법이 이겁니다. 제가 작년에 잠깐 책 하나를 번역하는데 참여를 해가지고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방송한 경험을 조금 살려봐서 온라인으로 이 생방송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침에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수업은 잘 했는데 이 점심때 한 그 강의가 갑자기 폭탄을 맞는 바람에 지금 뭐 살짝 흔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해보죠. 저는 김기용이라고 하고요. 학교 홈페이지 학과 소개, 교수 소개 보시면 뭐 제 연락처나 뭐 사진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4월이 돼서 그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만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개발자로 살았어요. 처음부터 교수 쪽으로 생각했었던 건 아니고 20년 정도 개발자로 살았어요. 개발 뭐 큰 개발팀도 이끌어보고 했었는데 그 개발자로 사는 동안에도 여기저기 강의를 다니긴 했었습니다. 주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개발 관련해서 여기저기 뭐 한성대 에듀센터나 T아카데미 여기 성기대도 몇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모르다 우연한 기회로 여기 교수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4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트위치 생방송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한 경우에 이 클래스에 강의 영상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영상은 이 클래스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문제만 일으키지 않으면 수업을 듣는 건 괜찮아요. 수업 진행에 방해되지만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은 채팅 로그를 분석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채팅을 열심히 잘 쳐주시고요. 수업을 잘 참여하는지의 여부도 채팅 로그 나중에 확인을 할 거니까요. 그 제가 질문을 할 때 답을 좀 잘 해주시고요. 뭐 뭔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그 뭐 답 이렇게 한 거는 뭐죠? 하면은 이제 바로 대답을 좀 해보신다든지 그런 적극성을 좀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작년에 좀 해봤더니 뭐 그때는 뭐 정말 출판사의 요구로 진행한 방송이어서 뭐 보는 사람이 10명이 안 되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채팅 안 올라오고 그러니까 좀 흥이 안 나긴 하더라고요. 자, 수강생들 답변 좀 해보세요.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 C 프로그래밍 랭귀지, C 언어에 대한 강의예요. C 언어는 우리 학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이번 올해도 몇 개죠? 보통 6개, 7개 정도 운영을 합니다. 반을. 그 중에서 제가 3개 반을 맡게 된 거고요. 30명 정도씩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C 언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다른 수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학기 동안 듣게 될 수업의 대부분이 C 언어를 이수하지 않으면 C 언어를 잘 알지 않으면 진행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2학년 1학기 때 듣는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C 언어 F 받으면 아예 수강 신청을 못 하고요. 뭐 C++도 그렇고 자바도 그렇고 다른 언어를 배울 때 C 언어 정도는 잘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기라든지 뭐 루프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르쳐 주지 않고 C 언어에서 이렇게 됐던 거를
자바에서는 C++에서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C 언어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다음 수업이 진행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에 C를 D를 받았다. 그러면 D를 받으면 뭐 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F는 아니니까 어쨌든 다음 수업이 수강 신청은 가능하겠죠. 근데 그냥 그 상태로 수업을 들으면 못 따라갈 거예요. 그것도 F 받을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뭐 방학 때가 됐든 언제가 됐든 따로 시간을 내서 C 언어를 잘 해놓지 않으면 준비해놓지 않으면 다음 수업 듣는데 그 4학년 내내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저희 학과에서도 C 언어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을 잘 짤 수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웬만하면 F를 주고 다시 듣도록 그렇게 그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권장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C 언어만큼은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다른 언어든 다른 과목이든 그 과목을 좀 망쳤다 그러면 뭐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C 언어에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제가 수업을 완벽하게 못하더라도 별도로 시간을 들여서 C 언어를 마스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래밍이란 이런 것이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긴 한데 그거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는 거를 이제 과제에다가 방금 올렸어요. 첫 번째 과제라고 되어 있는 거를 한번 봅시다. 몇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의 경우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에서 나온 거를 좀 바로 카피 페이스트만 하지 마시고 좀 읽어 보셔서 뭐 이런 뜻인가 보다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고 일단 뭐 옮겨 적어 주시기 바래요. 4번은 블락리 게임즈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잠깐 들어가 볼게요. 자, 블락리 게임즈를 들어가 보면 퍼즐, 미로, 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 아마 기본으로 잉글리시로 되어 있을 텐데 한국어로 바꾸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들 들어가셨나요? 들어가신 분 채팅 좀 쳐주세요. 유사 문장 반복하면은 싹두기가 경고 주고 뭐 퇴장 조치까지 할 거야 아마. 80% 이상 같은 거면 유사하다, 도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북이부터 좀 해볼게요. 과제에서는 거북이하고 미로하고 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영어로 뜨는 사람은 오른쪽 위에 한국어로 바꾸시면 한글로 떠요. 여기 잉글리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 위에가. 네, 거북이부터 해보죠. 자, 사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이거는 옛날에 뭐 아주 뭐 무지하게 오래된 얘기, 50년도 더 된 얘기인데 로고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언어에 이 언어가 교육용으로 뭐 프로그램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언어라서 거기에 터치 그래픽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북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걸 통해서 프로그램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그 당시에 50년 전에 생각했던 거고 요즘에도 굉장히 이 개념을 많이들 써요. 처음에 이 프로그래밍 개념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터틀 그래픽스 개념을 씁니다. 그 터틀 그래픽스가 뭐냐? 종이가 이렇게 있고 종이 위에 거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는 배 밑에 펜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앞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 펜에 의해서 선이 그어집니다. 거북이가 앞으로 쭉 이동을 하고 우회전을 해서 다시 앞으로 이동을 하고 또 우회전을 해서 앞으로 이동을 하고 좌회전을 해서 앞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쭉 선이 그어지겠죠. 거북이 밑바닥에 있는 펜에 의해서 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래서 이 거북이가 가지고 있는 펜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연습하는 사람에게 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틀 그래픽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좀 익혀봅시다. 프로그래밍이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근데 컴퓨터한테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일을 시킬 때도 너 이거 해라, 너 저거 해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순차적으로 일을 시키는데 이제 너 A 한 다음에 B 해라 하고 A가 끝나는 걸 보지 않고 A 끝나거든 B 해라 이렇게 일을 시킬 수도 있고요. 너 A 해라 해서 그 A라는 일이 다 끝나면 그러면 B 해라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도 전체적으로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뭐 해라 이거를 다 결정한 다음에 일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일을 시켜놓고 그 결과를 보고 그렇다면 그 다음 거 이렇게 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를 다 넣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거북이를 이제 앞으로 전진시킬 거야. 거북이야 너 앞으로 가라 이렇게 할 건데 이 거북이를 전진시키는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컴퓨터와 사람하고 대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래머 하면 타이핑을 막 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블럭을 조립하는 방법으로 일시키기를 해볼 건데 사실 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있어요. 스크래치부터 해서 뭐 스크래치를 들어본 사람도 있고 못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건데 뭐 스크래치 그다음에 뭐 네이버에서 뭐 배포하는 엔츄리인가요? 뭐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이런 블럭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여기 한번 골라보죠. 자, 앞으로 가기라고 하는 거를 쌓아봤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북이에게 앞으로 100만큼 가게 할 거다. 또 앞으로 100만큼 가게 할 거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앞으로 100만큼 갔다가 또 앞으로 100만큼 갔어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의 화살표처럼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유 바꿔놓고 해야지. 이 동그라미가 거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화살표가 그 거북이의 머리, 거북이가 어디로 헤딩하고 있냐, 향하고 있는지를 가리키는 표시라고 보면 되겠어요. 거북이한테 앞으로 가라. 근데 거기다가 제가 이걸 한번 끼워 넣어 볼게요. 좌회전을 해라. 뭐 45도만 해볼까요? 뭐 이 각 블럭들은 이렇게 붙였다 떼었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 블럭 가지고 하는 게임이다 해서 블럭리 게임즈라는 이름을 붙인 사이트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것,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번에 준 거예요. 자, 앞으로 100만큼을 가고 왼쪽으로 45도 돌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100만큼 가라. 이걸 실행해 보면 앞으로 가서 왼쪽으로 45도 돌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0만큼 가라 이렇게 됐죠. 자, 이런 방법으로 사각형을 그려봐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를 오른쪽으로 90도 돌게 하고 실행을 해보면 앞으로 100 갔다가 오른쪽으로 90 돌고 그러면 이번엔 아래로 돌까요? 거북이한테 아래로 돌으려고 해요. 근데 아래로 돈다는 게 없죠. 도는 거는 왼쪽으로 돌기 오른쪽으로 돌기 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화면을 쳐다볼 때 아래 방향일 뿐이지 거북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북이 입장에서는 여기서 일로 가는 거니까 우회전이죠. 오른쪽으로 90도를 돌고 다시 한번 앞으로 100을 가볼게요. 그러면 앞으로 갔다가 우회전, 앞으로 갔다가 우회전, 다시 앞으로 가는 거. 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사각형이 되겠죠? 우회전을 한 번 더 하고요. 앞으로 가기까지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앞으로 가는 것과 우회전을 적절히 섞어서 사각형을 그리는 것을 완성했어요. 하지만 뭐 이것도 잘못된 답은 아니에요. 원래 사각형을 그리라라고만 했지 뭐 반복을 이용해서 그려라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근데 블럭을 더 적게 써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그래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것은 뭐 프로그래머가 굉장히 많은 자유를 가져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내는 프로그램도 뭐 이렇게 짤 수도 있고 저렇게 짤 수도 있고 뭐 빙빙 돌아서 짤 수도 있고 쉽게 짤 수도 있고 짧게 짤 수도 있고 길게 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래머의 성향에 따라서 뭐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좋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잘 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개발자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개발자가 잘 짜는 사람이길 바라지 못 짜는 사람이길 바라진 않거든요. 그러면 잘 짜는 사람이란 뭐냐? 아마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빠르게 결과를 내는 사람이겠죠. 똑같이 일을 시켰는데 어떤 사람은 3일 만에 했고 어떤 사람은 뭐 열흘이 걸리더라. 그러면 3일 만에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싶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실제 프로그래밍 세계에서는 요구사항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롤이라는 게임을 생각해 봅시다. 프로그램을 내 생각에는 너무 기획을 잘해서 잘 만들어서 출시를 했는데 출시를 하고 봤더니 엄청나게 센 챔피언이 있고 좀 약한 챔피언이 있어. 뭐 OP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러면 좀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쟤는 좀 약하게 만들어야지. 너프를 해야지. 쟤는 좀 강하게 만들어야지. 수정 요구 사항이라는 거는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뭐 프로그램 기획하는 사람이 뭐 신급으로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용이한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을 선호할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A라는 기능을 개발하는데 3일 걸렸어. B라는 사람은 개발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 그럼 당연히 3일 걸리는 사람이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그 두 개의 프로그램 중에서 자 A라는 챔피언이 OP니까 뭐 데미지가 100이 아니라 60이 되도록 조정하세요. 그랬더니 그 일주일 걸려서 짠 사람은 1시간 만에 수정을 했는데 3일 걸려서 짠 사람은 그것도 수정하는데 한 3일 걸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이라는 거는 요구사항 변경을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나은 답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효율적으로 수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해봐라. 그래서 요 하나씩 떼가지고 여기 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 통째로 들고 가서 버려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를 해도 됩니다. 이런 몇 가지 삭제를 해볼게요. 그럼 프로그래밍에서 반복이 된다고 하는 거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돈다라는 것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반복을 써서 이렇게 해봅시다. 앞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돌기를 반복해라. 4회 반복해라. 그래서 실행해보면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돌기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반복을 하기 전에는 우리가 몇 개의 블럭을 썼죠? 반복할 때 쓴 블럭은 총 7개였어요. 앞으로 가고 돌고 앞으로 가고 돌고 우리가 4개의 선을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돌 필요가 없었죠. 그냥 가기만 하면 8개가 아니라 7개였어요. 왜냐면 마지막에 도착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반복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가 4번째는 오른쪽으로 돌지 마라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갔다가 도는 것을 4번 반복을 하고 나면 아까는 사각형을 다 그리고 나서 거북이 머리가 왼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북이 머리가 위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이라는 걸 하고 나면 상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 좀 생각해 가면서 다음 과제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단계를 잘 마치면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로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었을 거다. 근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의 문법도 C 언어 문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C 언어하고 꽤 비슷한 형태이기는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for라는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닫는 방식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레벨 2에 대한 준비가 됐냐? 레벨 2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수정하라 라고 합니다. 요구사항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는 사각형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요구사항이었는데 이번엔 오각형을 그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까처럼 그 7줄로 프로그램을 짰으면 그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는 더 빨리 걸릴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갔다 우회전, 앞으로 갔다 우회전 쭉 쌓으면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지니까. 근데 그거를 짤 때 4회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만들었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어떻게 수정될지 모르니 이게 사각형이 아니라 오각형으로도 쉽게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고 프로그램을 그렇게 짰다면 이걸 오각형으로 바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러면 얘는 90도 회전이 아니라 몇 도 회전을 해야 되냐? 요거 뭐 몇 도죠? 108도. 그럼 108도 회전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거북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북이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그렸을 때 앞을 보고 있으니까 요만큼 돌아야 되죠. 그래서 72도를 돌아야 돼요. 마침 72도가 선택지에 있네요. 그래서 72도 도는 걸로 4번 반복을 하면 오각형 중에 이제 4개의 변을 그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각 단계들을 다 한번 풀어보시고 그 각 단계가 어떤 난이도인지 내가 느끼기에 어떤 난이도인지를 좀 기술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제에다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레벨 풀이는 캡처해서 본문에 넣어라 라고 했는데 첨부 파일로 하게 되면 물론 첨부 파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첨부 파일로 하면은 제가 과제 확인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걸 다운을 받아야 되고 그 다운된 파일을 열고 이게 누가 올린 파일인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귀찮아요. 관리가 귀찮아지니까 본문에서 보일 수 있도록 본면 안에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연구하셔가지고 본문에 넣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약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해보시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10레벨까지. 지금 다 하는 건 아니고 모레까지입니다. 18일 밤까지. 지금은 몇 개 해보시고요. 뭐 하다가 막히는 거가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이 클래스 과제 요구사항을 잘 읽어보세요. 프로그래머가 갖춰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제 과제에는 항상 요구사항, 과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에서 하라 그런 걸 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걸 하지 말아야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필드에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안 돼서 엉뚱한 거를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프로그래머는 사실 기획자가 아니에요.
기획자와 프로그래머를 물론 겸하는 사람도 있죠. 자기가 기획을 하고 자기가 프로그램 짜는 사람도 있지만 프로그래머는 기획자가 한 것을 그대로 구현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이건 이런 뜻이겠구나 하라고 생각하고선 하면 안 돼요. 이게 이런 뜻이 확실하지 않으면 기획자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런 것 같은데 맞느냐. 괜히 이건 이렇게 하는 걸 거야 하고선 자기 멋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기획자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기획자가 원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거를 안 하는 거는 나중에 시간 써서 하면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거를 한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아깝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더 해보고 계세요. 그동안 다음 과제를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다음 과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예요. 이거를 보고 각자 설치를 좀 진행해 봅시다. 저도 아마 이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있던가? 설치가 되어 있긴 하네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거고요. 검색을 해볼게요. visualstudio.microsoft.com 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안내가 되죠. 네이버 같은 게 익숙하신 분이 있다면 아마 여기다가 치면 나올 것 같은데 비주얼 스튜디오 뭐 지금 현재 2017 버전이 나와 있으니까 2017 지금은 2019 버전이 나와 있어요. 2019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고 이 화면에 나오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유료 버전도 있고 무료 버전도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 중에서 커뮤니티라고 하는 버전을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됐고요.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는 예전에는 전부 유료였었는데 지금은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하는 게 비주얼 스튜디오의 무료 버전에 해당해요. 계속해 보면 인스톨하기 위한 파일들을 가져오고 있네요. 제가 참여한 책이 나와서 책을 중간중간 참고를 할 계획이고요. 오른쪽에 나왔네. C++를 우리가 쓰진 않을 거지만 C 개발 툴이나 C++ 개발 툴이나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 C++를 사용한 데스크톱 개발 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선택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각자 이 영상을 쭉 보시고 시작을 했고요. 다운로드 되는 설치도 하시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2019 버전을 설치도 하시고 다시 시작을 해야 나머지 설치가 된다 그러니까 잠깐 멈췄다가 그 과제에서 요구하는 주의사항을 리부팅을 다시 했고요.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7 커뮤니티 버전 설치를 했고요. 중간에 리부팅을 하라 그래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9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실행을 했더니 자, 시작합니다. 모든 개발자 서비스에 연결하세요. 나왔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배워가기로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있으면 이 로그인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로그인에 관련된 건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은 나중에 로그인을 누르도록 할게요. 수강생들은 지금 반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걸 선택하고 싶으면 채팅을 좀 쳐주세요. 선택해서 해도 좋은데요. 나중에 언제라도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대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실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 언어를 이용한 개발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오늘은 이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를 했고요. 지금 리부팅을 하고 설치한 프로그램을 실행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페이지 이런 게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지금 설치가 돼 있는 분 한번 답변해 보시겠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설치 안 되신 분은 그 안내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고, 설치가 돼 있으신 분도 영상을 한번 보시고 뭐를 주의하라고 하는지 과제를 하시려면 한번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쓸 교재는 이거예요. 시어너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이거를 예전부터 쭉 써오고 있어서 이거를 할 겁니다. 이렇게 표지가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개정 3판이 재작년에 나왔어요. 2018년 여름에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보조 교재로 쓸 게 있는데, 보조 교재로는 제가 참여했던 이 책은 지금 제가 번역에 약간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된 작년 1월 말, 작년 2월부터 이 책 전체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뭐 트위치, 뭐 유튜브 이런 데 하면서 현재 유튜브에 강의가 다 남아 있긴 해요. 이거를 보조 교재로 쓰시면 좋고요. 대신 이제 그 강의가 뭐 재밌게 녹화되지는 않았어요. 뭐 말을 재밌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편집을 안 한 채로 그냥 2시간짜리가 막 소음과 함께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편집해서 10분 단위로 편집해 가지고 올리는 게 작년에 목표였는데 결국 못하고 말았네요. 뭐 이런 책도 있으니까 뭐 책이 사실 뭔지는 안 중요하고 열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책을 웬만하면 구입을 하시는 편이 좋겠고, 뭐 여의치 않으면 뭐 도서관에서 빌리는 것도 괜찮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책을 가지고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은 과제가 많이 나갈 거예요. 과제가 매 시간 하나 이상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책에 있는 연습 문제를 모두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수업 시간에 이제 따라하는, 제가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같이 따라하다가 이제 제가 중간에 하다 말거든요. 그럼 그걸 완성해서 제출하는 그런 과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뭐 지난 학기를 보면은 한 40개 안팎 됩니다. 그래서 과제를 3개만 안 해도 F를 주니까요.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업 결석도 그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몇 번 이상 결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F가 나갑니다. 제가 뭐 F 안 주고 싶어도 F가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언어 혹은 프로그래밍을 잘 못한다, 이대로라면 다음 과목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역시 F가 나갈 겁니다. 제가 학기 말마다 매번 메일을 받아요. 교수님, 저는 왜 F인가요? 네, F를 받을만 하셔서 F 받으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다가 네,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프로그램이란 뭐고. 자, 이거를 다음 시간에 시작을 합시다. 사실 오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과목이 이 반이 폐강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좀 보자고요. 다음 시간까지 보고 이번 주를 지나서 목요일 요 시간까지 가서, 목요일 맞죠? 잠시만요. 네, 목요일 요 시간에 폐강될 분위기다 그러면 뭐 접는 걸로 하고요. 10명 이상이 됐다 그러면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들 저기 C 언어 255 말고 다른 거를 듣기가 어려운 상황이시죠? 뭐 어려우니까 이걸 선택했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다른 학생들을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있는 학생들 예를 들어서 30명 넘게 듣는 수업보다 이쪽으로 오면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와봤자 10명 남짓밖에 안 될 거니까 폐강이 안 된다는 가정하에 실제로 35명 강의할 때랑 제가 10명일 때 한번 해봤거든요. 10명일 때는 굉장히 집중해서 좀 더 신경 써가면서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 혹시라도 결국 다른 반으로 가는 것도 실패하고 저기 이 수업도 폐강되고 이런 경우에 일단 이번 달 동안은 이 트위치로 강의를 계속 할 거긴 하니까 뭐 이렇게 와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 프로그래밍이라는 과목도 하고 월요일 금요일에 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를 구경하러 오셔도 좋습니다. 그 강의는 대신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하고 자바 언어를 잘 알고 있어야 수강을 계속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에 대한 소감을 채팅으로 좀 쳐주시죠. 미안해요. 교수님이라는 말을 쓰면은 아마 잘릴 거예요. 그거 설정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못했어요. 교점 수님으로 하시던가. 뭐가 미성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와요. 가만히 저 폐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마시고 다른 수업 잘 듣고 있는 학생들 끌어다가 이쪽으로 옮기게 하세요. 네,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끌고 와서 다음 주에 취소. 그것도 가능할걸요? 폐강 조건이 10명이 안 되면 폐강이니까 수업을 아예 안 들을 사람을 데리고 와서 수강 신청을 시킨 다음에 폐강이 안 된다면 취소를 한다. 괜찮은 생각인데. 뭐 제가 그게 가능하다고 확답을 드린 건 아닙니다.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가능한 일인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